자, 교재 127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의의부터 봅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함은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기반시설을 우리가 도시공객시설이라 하죠.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어떤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시험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예. 기반시설 중에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큰 기반시설인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공항은 다 이 사업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는지 이걸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어느 지역에 도로를 100km짜리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 사업으로 설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산도 이렇게 있고 터널도 뚫어서 자, 이렇게 도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강도 흘러가고, 자, 그러면 강에는 다리도 설치해야 되죠. 다리도 설치하고 터널도 설치하고. 자, 이쪽은 울산 쪽이고 여기에는 양산 쪽입니다. 자, 여기에 지목이 대인 토지도 부지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갑이 가지고 있어요. 또 지목이 전인 토지, 바깥은 토지 위로도 지나갈 수 있고 이건 을이 가지고 있고, 자, 또 여기에 인접지도 있고 병이 가지고 있는 토지죠. 또 이런 토지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데 이 자 100km짜리 도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 사업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 도시공객시설은 반드시 미리 도시군 관리 결정해줘야 설치되는 사업.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즉 도로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고시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 무시하면은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느냐? 자, 개인 토지, 자, 갑토지나 을토지 같은 이런 개인 토지는 자, 사업 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자, 갑토지, 지목이 된 토지, 갑토지에다 건물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사용 수익 못 해요. 왜? 도로 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처분하는 것은 사용 수익만 제한하니까 처분하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저게 곧 도로 부지 될 저 땅을 사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공유지. 자, 여기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 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 수익, 그 다음 처분까지 제한합니다. 국공유지는. 함부로 팔 수도 없어요. 반드시 부지로 써야 되고,
만일 처분하게 되면은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 행위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 처리.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책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절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와요. 저 내용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재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139쪽을 보세요. 139쪽. 139쪽에 4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들어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위반한 행위는 어떻게 처리된다? 무효 처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부지로 서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도시군관 결정 고시하면은 저게 도로 설치 부지를 확보시키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자, 다시 책을 128쪽에 펴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저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보상 등에 관한 일종의 예산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계획이에요. 자, 도로를 저래 설치한다면 돈이 얼마쯤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자, 우리 경부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인데 이거 설치하는데 지금 이거 설치하려면 얼마쯤 드느냐? 600조 정도. 600억이 아니고 600조. 그래서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돈을 현찰을 많이 지어본 때가 10억이에요. 만 원짜리로 10억. 못 듭니다. 만 원짜리 10억 못 들어요. 예. 그때 그 공직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일 때문에 10억이라는 현찰을 갖다가 그 번화가에 내가 들 수가 없으니까 차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차를. 그 차 부르는데 길 옆에다가 만 원짜리 포대 이따만한 거 다 지나가면 다 쳐다보여요. 만 원짜리가 삐져나와 있으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 들고 그거 못 갑니다. 너무 무거워요. 서희가 들어가지고 차에 옮기 싶다는 거예요. 예, 이제 부두에 하역료 받은 것을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걸 해필 이제 내가 들고 가는 차례 돼가지고 못 듭니다. 그거. 그러면 600조 같으면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 정도 듭니다. 그럼 저 도로 설치할 때도 근 100조는 들 거예요. 자, 여기에 다리 하나 설치합니다. 저 울산에 있는 자 울산대교 저 새로 지난 거 있죠? 저거 설치하는데 얼마쯤 들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8천억.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1조 정도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었던 다리가 거가대교라고 들어봤습니까? 저 가덕도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다리 있죠? 거기 그때 당시에 2조 8천억입니다. 설치 비용. 그 다리가 지금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 듭니다. 다리 하나에. 그럼 터널 저거는 뚫는데 얼마 들까요? 자, 터널도 길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긴 터널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조단 이상을 들고 적어도 뭐 보통 터널 같으면 1,000억 원 이상씩 듭니다. 자,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확보하라는 겁니까? 예산 확보해라. 이 예산 계획은 수립을 누가 하느냐? 수립자.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이 수립합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서 결정해야 되죠. 자, 수립식이 언제 이거 수립해야 되느냐?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자, 3개월 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읽어봅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집행 시기 예산 확보, 재원 조달, 보상 문제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획인데 한마디로 예산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수립 절차, 수립권자란 말 밑에 쓰세요. 입안권자라고 쓰시면 돼요. 누가 수립합니까? 입안권자. 자, 원칙적 수립권자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객시설에 대하여 자,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줄칩니다. 몇 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 그게 줄지시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이 포함이 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3개월 내 수립이에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줄칩니다.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내 수립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1, 2, 3의 법이 있죠.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 도시재해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이런 특별법. 자, 이 법의 1, 2, 3은 공통점이 도시정비에 관한 법입니다. 도시정비. 도시정비에 관한 법일 때는 몇 년 내 수립이다? 2년 내 수립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정비법을 배워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외적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세계 송부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수립권자는 입안권자다. 그리고 수립 시기는 몇 개월 내에 수립한다? 3개월 내. 이게 원칙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3번의 수립 절차, 4번의 그 다음 페이지 공고, 3번의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이런 내용들은 5, 6월 달에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논 적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라 되어 있죠. 이것도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고 버리는 곳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도시공객시설 부지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시행자가 정해지는 단계예요. 시행자는 크게 행정청 시행자. 자, 행정청이 시행을 대부분 합니다. 어떻게? 저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특별시 관할구에 안에 있을 때는 특별시장이 합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시행해요. 해당 지자체장이 무조건 시행을 하는데 저게 보시면 지금 울산과 양산이 걸쳐 있죠. 자, 저와 같이 2개 이상의 자, 행정 구역에 걸친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자, 그럼 저기 예던 것처럼 울산광역시장과 양산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시행자로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협의가 안 될 때는 같은 도 내일 때는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게 양산시장과 울산광시장이 서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정해줘야 됩니까?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쳤죠. 시도에 걸쳤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국가계획, 최우선 시행계획과 관련이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도 시행합니다. 자, 그리고 비행정청 시행자,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할 수 있는데, 자, 비행정청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행정청 시행자 1번 원칙에 줄을 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됐죠. 관할구역 사업은 무조건 이 사람들이 합니다. 예외 이번에 1번 2 이상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 걸칠 경우에 원칙에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2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될 경우에는 다음 조치입니다.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를 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예외 협의가 불성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그 다음 조치입니다. 같은 도 관할구에 걸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2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렇게 줄천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까지만 줄치면 돼요.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 자 거기도 줄칩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까지 줄친대요.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비행정청 시행자로 되어 있죠. 자, 행정청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하느냐. 1번 사업시행자 지정에 행정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그 다음 줄칩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비행정청은 시행자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민간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은 3, 4에 가서 보시오. 그 밑에 3번 지정고시나 4번 행정심판도 다 3, 4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시행자가 이제 정해졌다면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실시계획의 단계입니다.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입니다. 저 도로공사, 시설사업에 필요한 도로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이에요. 자, 이걸 작성은 시행자가 합니다. 자, 시행자 작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외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실시계획 작성 주체 모든 시행자를 해놨죠. 작성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합니다.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의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2번에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 명칭, 사업 면적 규모, 사업 시행자 성명, 주소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을 구체적 공사계획이라고 합니다. 비행정청이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 비행정청으로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의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서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 사업 시행, 시설 사업 분할 시행할 경우 실시계획 작성은 3사례 가서 보시고, 자, 실시계획 작성되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인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가. 인가는 인정을 받는다. 자, 그래서 개인이나 국민 같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인정받는 걸 뭐라 부른다? 인가. 우리 성인이라는 말도 있죠. 그거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인정받는 걸 뭐? 성인. 이거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인정받는 것을 인가랍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 절차,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밖에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침돼요. 자, 1번에 인가신청서 제출 및 변경 폐지,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지정 시에 정한 기일까지 인가권자에게 실시의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경우도 중요하고, 다만 국토교통부의 행위 자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 밑에 참고학습에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생략 사유라 되어 있죠. 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참고학습에 있는 그런 내용은 버리세요. 왜? 시험에 오는데 보고는 못 맞춥니다. 그러면 안 보고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보고 맞출 수 있으니까 안 봐야지. 보면은 못 맞춥니다. 왜? 이거 보면 우리가 공법이 양이 한 3,000페이지쯤 된다 했죠. 그 중에 우리 책에 있는 거의 한 600페이지 있고 나머지 2,400페이지는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실시계획 경미한 사항 생략하는 거 있죠. 생략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못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본다고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문제 놓으면 어떻게 풀면은 그대로 풀면은 딱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첨부사항.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 사항을 명시하나 첨부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조건부 인가 그런 3사례 가서 공부를 하시죠. 옆 페이지 3번에 실시계획 실효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사례 가서. 내려가서 4번에 실시계획과 다르게 사업 시행의 시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5, 6월 달.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고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개시설 사업 이행담보 그 부분도 3사례 가서 보시죠. 자, 내려가서 5번에 서류열람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자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면 실시계획 고시라고 되어 있죠.
자, 실시계획이 자 작성이 되어서 인가받으면 그 다음 뭐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용을 한번 읽고 갑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 작성, 인가 갈로 떼놓으시고 폐지하거나 실시계획 효력을 잃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간보에, 시도, 대도시, 시장이 할 때는 공보에 고시해라 이 뜻이고,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3번에 실시계획 고시 효과로서 인해가던 의제라고 들어가 있죠. 그건 버리세요. 자, 뭐 시험에 놀만한 내용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차에 가시면 공사 완료 절차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이 5번째 절차가, 자, 뭐냐. 지금 저기에 그림에 보시면 갑이나 을 같은 개인 토지는 지금 수용했다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저 토지는 그럼 언제 수용할 거냐? 도로공사를 하려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에 이게 들어와요.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자, 수용, 사용 절차가 정해집니다. 자, 수용, 사용 주체는 누구냐? 이 사업의 시행자가 해야 돼요. 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인접지. 저게 병토지 있죠, 병토지. 저 그림의 병토지는 인접지죠. 사업 부지로 직접 필요합니까? 그냥 옆에 있는 토지입니까? 옆에 있는 토지. 자, 인접지는 사업에 필요할 때는 수용해야 되지만 인접지는 일시 사용만 합니다. 자, 인접지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리고 수용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법에 따라 준용할 때, 자,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개인 토지를 수용하려면은 반드시 공직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자 별도로 받아야 돼요. 수용하려면 공익사업 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도로 설치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무슨 사업이에요? 공사업이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구체 공사계획,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은 자, 공직법상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의제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자 고시되면 바로 뭐에 들어간다? 수용에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럼 수용이 끝났다. 그러면 6번째 착공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은 자, 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자, 그리고 수용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 삼아 보세요. 자, 우리 저게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갑의 토지는 3억 정도의 자 거래 가격이 3억짜리예요. 예. 자, 이걸 이제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의 시행자가 제일 먼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를 인정을 받아서 고시를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같은 어떤 공기관이 수용하겠다, 개인 토지를. 반드시 공직법상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임을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세 고시하면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사업인정 고시 받으면 의제 준다 그랬죠. 이 절차를 하나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갑에게 협의를 합니다. 네 토지를 수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 제시하는 금액은 감정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를 제시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막 거래가격 한 3억짜리 토지를 감정해보니까 2억짜리다. 2억에 오케이 합니까? 예. 만일 오케이 하면은 이때 수용되는 것을 협의 수용이란다. 협의 수용. 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로 갑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재결을 합니다. 재결. 한 번 더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재결을 해보니까 자, 갑의 토지는 그래 2억 2천 주라. 자, 갑이 만일 여기에 오케이 하면 이 수용을 무슨 수용? 재결 수용이란다. 재결 수용. 만일에 2억 2천에 노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노 하면 이 사건이 이제 둘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위쪽으로부터 설명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 갑니다. 자, 여기서 뭐 하느냐? 재재결을 합니다. 재결을 한 번 더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2억. 자, 이제 3천만 원 결정이 났어요. 예. 자, 만일 갑이 여기에 오케이 하면 이걸 무슨 수용이다? 재재결 수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재재결에 응하지 않습니다. 난 무조건 3억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나겠죠. 이때 법원 판결로 수용하는 것을 무슨 수용이다? 판결 수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수용이 안 돼서 바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로 둘러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이 3억은 결정이 났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단계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앞으로 중개하다 보면은 이런 수용이 가능한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 판결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예, 판결이 좀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본인이 혼자서 이걸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본인이 이거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준비 서면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증명 서류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내가 항변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법적 논리에 따라 조립게 적어서 내야 되고 어렵겠죠.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야, 오늘 내 대박 났다. 왜 대박 났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특수사건으로 착수료, 수임료가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기면 최하 10% 사례금 줘야 돼요. 자, 여기 안 됐죠? 변호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착수료 1천만 원. 자, 어쨌든 2억에서 2억 2천 더 받았죠. 자,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가자 합니다. 예, 그래야 이긴다고. 그래 또 1천만 원.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재결 단계가 또 1천만 원 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억 3천 결정한 판결로 가면 반드시 더 받는다. 좋다. 또 판결 수용 가니까 또 1천만 원. 자, 여기 가서 이제 판결로 3억 원 받았어요. 여기에 또 10% 줘야 되죠. 그럼 이 사람 돈을 얼마 쓴 거예요, 지금? 6천만 원 쓴 거예요, 6천만 원. 6천만 원 변호사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자기한테는 2억 4천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다 실컷 이래 도는데 몇 년 걸립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는 내한테 돌아오는 대가가 더 너무 작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은
공사 완료 절차는 제일 끝에 6번째 절차예요.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갈로 떼어놓으시고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 7일 내 국토교통청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도지사는 준공검사 받습니다. 자,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그냥 읽고 갑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럼 모든 공사 끝났다 이 뜻이에요. 2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공사 마친 때 준공검사 없이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모든 절차 끝난다 이 뜻이에요. 3번에 준공검사 등 의제는 자 그거는 버리시고 내려가서 6절에 사업시행자 보조체 1번 관계서류 무상열람은 5, 6월 달에 보시고 2번에 도시공객시설 사업 분할 시행은 3, 4월에 가서 보세요. 3번에 서류 공시송달도 5, 6월 달에 보시고 4번 국공처분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봤죠. 자, 5번에 토종 수용 사용 거기 그 부분이 자 요게 해당됩니다. 필요한 토종 수용 사용하는 거 여기에요. 자 봅시다. 1번에 수용 사용 대상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까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2번 인접지 사용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자 그 다음이 줄칩니다. 도시공객시설에 인접한 물건 권리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병토지는 인접지죠. 이거는 일시 사용해야지 수용한다면 시험이 어떻습니까? 틀려요. 자, 인접지는 수용 못합니다. 일시 사용해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자, 수용 사용하는데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사업인정고시 특례 칸에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그 다음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공객시설 사업은 사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공익사업 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구체적 공사계획 실시에 고시하면은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의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그 밑에 재결신청기한 특례 칸 있죠. 그건 버리세요. 보실 거 없습니다. 6번에 타인의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건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142쪽까지 돼 있죠. 자 142쪽에 하단에 보면 7절 공공시설 등 귀속 찾았습니까? 그거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8절에 조성된 대지 건축물 처분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세요. 9절에 비용 부담이라 되어 있죠. 그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절차 딱 지금은 기본 절차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절차로 이 사업이 전개된다는 걸 자 기본 절차 중심으로 딱 봤어요. 이런 6개 단계로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이 사업으로 설치하고 이 사업 절차가 이렇게 6단계로 정해져 있죠. 이 절차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뭐 고속도로나 국도 나가다 보면 도로공사하고 있죠.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이 단계에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2단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2단계. 제일 끝에 2단계를 보고 있어요. 그럼 도로공사를 하는 곳에 지금 현재 막 공사를 하고 있죠.
앞에 이 5개 단계를 다 거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10년 이상 사업이 전부터 전개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앞에 넘어가서, 자, 권리 구조로 갑시다.